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광양항이 투포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자동차 전용 부두 확장을 통해 광양항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말이면 관광지 곳곳이 주차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영주차장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길어지면서 광양 지역 일부 고지대 마을이 제한급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가 비상용수 공급에 들어가는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광양항이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부두 완공과 대형 크레인 설치도 광양항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운영을 기다리고 있는 광양항 자동차 전용 부두. 기존의 자동차 부두와 함께 한 번에 38,000대를 동시에 야적할 수 있습니다. 야적장이 넓어지면서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연간 130만 대 자동차 환적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양항 부두에는 24열 규모의 대형 크레인 3기가 추가로 들어섰습니다. 기존 22열보다 더 많은 컨테이너를 내리고 실을 수 있어 물동량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광양항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광양항 중마부두 28만 제곱미터에 항만물류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30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마 일반 부두와 광양항 컨테이너 4단계 부두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며 해운 항만과 관련된 많은 연구개발 업체들이 유치되어 광양항 항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양시도 이 같은 광양항 활성화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광양항 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대우단지에 154kV급 대규모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되었고 광양항에 자동차 전용 부두가 구축됨에 따라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서 기반시설, 확충시설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항이 해양신산업 유치와 자동차 부두 확장을 통해 부산항과 더불어 투포트 시스템 구축을 향한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 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ES바이오 농업회사 법인과 동측 배후단지 2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입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두 41억 원을 투자해 비료와 질소 화합물을 생산하는 ES바이오 법인이 입주하면 약 40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설 연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78건이었으며 부상자도 57.2% 줄어든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남 지역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64만여 대로 지난해 설 연휴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말이면 교통 혼잡도 심각합니다. 여수시는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차로는 1차로로 변했습니다. 원활한 차량의 통행은 이미 기대하기 힘듭니다. 관광객이 몰려드는 주말과 휴가철, 여수 주요 관광지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교통체증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차가 많이 막히니까. 굉장히 많이 막혀요. 거리는 뭐 길지는 않지만 손님이 거기 들어온 중간에 내려버려요. 많이 막히니까. 여수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수용 차량 수는 모두 42만여 대. 매년 1,000만 명 이상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 접어들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주차장 확보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는 데 좀 불편하고요. 양쪽 사이즈의 차도 많이 대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여수시는 매년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민원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내 중심권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차량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시내 중심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조건 시내 안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시내가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늘어나는 관광객의 편의를 고려한 여수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운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연입니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보리와 밀 등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보리 파종이 시작되는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 떨어지고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보리잎이 노랗게 변하는 등 작물 생장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추가 비료 투입과 보리밥귀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원은 또 봄철 서리빨 피해와 건조해를 입지 않도록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겨울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광양 지역 고지대 마을이 제한급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옥곡면 죽양과 백암마을 등 400여 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용출량 감소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수자원 공사를 통해 비상용수 공급에 나섰으며 가뭄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적인 용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관련 대책을 마련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정책 지원과 양육비 지원 등의 인구 유입 정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5개 시군에 4억 원씩 지원되며 지역 시군은 부서별로 가능 사업을 검토해 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육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한 결과 수입 소갈비와 목심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50곳을 적발하고 미표시 업소 30곳에 49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농관원은 또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육류는 물론 쌀과 김치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접수된 산불은 모두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건이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도 3.44헥타르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내려진 건조특보도 지난해보다 2건이 늘어난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낙엽과 속간의 나무 등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3일 올해 첫 여수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모두 96회에 걸쳐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3일 진남문예회관에서 가상과 현실의 중첩을 주제로 진중권 교수의 여수 아카데미 시민 교양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시대 인문학적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앞으로 인문, 사회, 과학 분야의 다양한 강사를 초빙해 강좌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저소득층의 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50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구입비 등 모두 3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 복지 확산과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구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주민센터에 접수한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